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오염수 시설 시찰을 시작했습니다. 중점적으로 보는 시설은 알프스로 불리는 오염수 정화 장치, 그리고 처리된 오염수를 보관하는 K4 탱크 등입니다. 시찰단이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라는 부분은 아직 의문입니다. 시찰단이 방금 전 언론에 오늘 시찰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바로 후쿠시마에 나가 있는 김현애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자, 김현애 특파원, 먼저 일단 지금 김 특파원이 있는 곳이 후쿠시마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쯤인가요?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후쿠시마에 있는 도쿄전력의 원전 자료관 건물 앞입니다. 원전에서 10km 떨어진 지점인데 그 안쪽으로는 방사능 노출 위험 등으로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일 양측이 이번 시찰에 언론이 동행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시찰단은 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인 이곳에서 간이 브리핑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예, 간이 브리핑만 했군요. 일단 구체적으로 오늘 점검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유구키 시찰단장이 이쪽으로 와서 방금 전 7시 20분부터 지금 방금 전 끝났는데요. 오늘 활동에 대한 간단한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방사능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로 불리는 시설을 처음으로 점검했습니다. 시찰단은 이 알프스 시설의 배치를 포함해서 오염수 측정 확인용 설비인 K4 탱크군을 점검했습니다. 다만 언론의 비공개로 시찰을 진행하고 오염수 시료를 이번에 시찰단이 직접 채취해서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 과연 점검 혹은 검증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찰단은 내일까지 원전에서 유관으로 점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요. 이제 시찰을 하기 시작했는데 일본에서는 시찰단의 시찰이 끝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도 풀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요? 네, 일본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번 시찰에 합의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시찰을 계기로 우리 측의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그다음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바로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푸는 겁니다. 당장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성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今回はアルプス処理水についてのいろんな調査が中心になるということは聞いておりますけど、それに加えて我が方としては今輸入制限を加えているような品目についての解除をお願いをすると。 네, 어제는 하야시 외무상이 수입 금지 해제를 촉구하는 주장을 했는데 장관급 인사들이 돌아가며 잇따라 공개적으로 한국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후쿠시마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예, 시찰단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 첫날 관련 내용을 박상욱 기자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찰단은 오늘 몇 가지 시설, 알프스도 봤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K4 탱크도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주장처럼 과연 일단 알프스 잘 걸러낼까요? 우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 삼중수소나 탄소 14 같은 경우에는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거를 수가 없고요. 또 알프스 촉이 당초 거를 수 있다고 했었던 이 스트론튬 90과 같은 물질도 제대로 거르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몇 번 반복해서 처리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몇 차례를 반복해야 이 방출 기준에 맞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필터를 한 번 거친다고 해서 이 핵종들이 다 제거되는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2년 전에 뉴스룸을 통해 보도도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 이 해결책은 여전히 2년이 지난 지금도 알프스를 여러 번 더 거치면 된다였습니다. 그러면 여러 번 오염수를 알프스를 통해서 정화를 해야 되고 또 이걸 30년 동안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재 알려진 이 알프스의 처리 능력대로라면은요. 지금까지 쌓인 오염수 이 80만 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소 13에서 14년 동안 알프스를 쉬지 않고 돌려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도 이 빗물이나 지하수가 유입되면서 매일같이 100톤 넘는 오염수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오염수 탱크 안에 이 슬러지라고 불리는 찌꺼기 같은 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알프스의 고장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30년은 훌쩍 넘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세상사가 다 그렇지만 뭐든 계획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변수는 늘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도쿄원전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도 시찰단이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일본 주장은 알프스로 정화를 하고 또 바닷물에 아주 묽게 희석해 내보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인데 일본은 그런 주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희석을 하면 농도가 낮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희석이 방사성 물질, 또 이 핵종 자체의 제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알프스가 이론적으로 완벽히 작동을 한다고 해도 알려진 대로 이 삼중수소와 탄소 14가 걸러지지 않는다는 것, 일본 역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 세계보건기구 WHO는 삼중수소가 자연 상태에서도 존재하지만 이번 참사처럼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삼중수소의 경우 그 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서 이를 바다로 방출을 결정할 때에는 단순히 이 방사선량 측정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각종 환경적 또 사회경제적 요소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상욱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